네, 안녕하세요. 미주미 연구원 김준영입니다. 오늘 장 시작 전까지 살펴볼 미국 증시 이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이제 바클레이즈가 S&P 500의 목표가를 이제 6,500에서 6,600으로 이제 소폭 인상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바클레이즈가 인상한 이 목표가 수준은 현재 IB들의 평균 목표가 정도, 중간 수준의 목표가 정도인데요. 이렇게 바클레이즈가 목표가를 좀 인상하게 된 원인으로는 기존의 이런 신학기의 지출 동향 자체는 성장세가 좀 완만하게 둔화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전반적인 어떤 소득, 자산, 저축 펀더멘털이 꽤나 견고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S&P 500의 목표가를 좀 인상 상승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제 바클레이즈의 전략가들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관세나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영향들에 대해서 분명 불안감은 있지만, 그래도 트럼프의 정책의 어떤 실행 타이밍과 규모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고, 또 시장은 몇 년 동안 이렇게 인플레이션 자체를 꽤 잘 견뎌냈다 보니 이런 전반적인 거시적으로도 조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클레이즈가 예상한 이제 2025년 EPS 성장률은 이제 한 3.3% 정도인데요. 이렇게 3.3%가 나오게 된 원인으로는 기존 장기 EPS 성장률인 6.1%에서 이제 소비재 지출이 조금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 0.4%를 감하고, 또한 인플레이션율도 좀 관련해서 0.7%의 마이너스를 주며, 그다음 산업 생산도 0.2%,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신흥국과 관련돼서 1.6%의 마이너스를 줘서 최종적으로 한 3.3% 정도가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클레이즈의 이러한 EPS 예상치를 이런 전반적인 IB들의 컨센서스 예상치와 비교를 해본다면,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빅테크에 대한 시장의 기여도를 더 크게 예상했으며, 반대로 빅테크 이외에 나머지 이제 흔히 S&P 493이라고 불렸던 이 나머지 S&P 500들의 기여분을 이런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안 좋게 생각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소식을 살펴보면, 두 번째 소식은 이제 마켓워치가 2025년에 이제 두 자릿수 성장을 좀 예상하지 않는 이유인데요. 마켓워치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S&P 500이 최근 2년 연속으로 20% 넘게 좀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또 수많은 IB들이 내년에 되게 다양하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내년에는 지난 2023년과 이번 2024년만큼의 높은 성장세를 좀 보이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CFRA 같은 경우, CFRA 리서치의 이제 수석 투자 전략가인 샘 스토발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3년 연속으로 이렇게 두 자릿수 성장을 한 적은 있지만, 앞으로 오히려 이제 조금 한 해 동안 상당히 좀 느린, 즉 두 자릿수 성장은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제 CFRA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 대비해서 2025년에 2024년 대비 한 7% 상승한 이런 S&P 500 중에서는 한 6,585 정도로 마감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조금 전반적으로 내년 말까지 물론 상승은 하겠지만 연간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성장률과 함께 변동성이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변동성을 조금 높게 보고, 또한 성장률이 이렇게 두 자릿수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 이제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과거 이 대통령 당선과 관련된 통계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행정부의 첫 번째 임기에는 변동성이 기본적으로 커지며, 또한 지난 11번의 강세장 동안 3년 차에도 두 자릿수 성장을 한 경우는 오직 3번뿐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이제 새 행정부 첫 해에는 평균 17% 정도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적인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또한 금리 인하 첫 번째 금리 인하 시기에는 좀 고전하는 이런 모습과 밸류에이션이 좀 현재 높다라는 점까지 함께 고려했을 때는 2025년에는 조금 주가가 상승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이 CFRA의 의견이 있었고요. 또한 이제 VML이라는 이런 기술적인 지표 역시도 좀 상대적으로 내년에 주가가 상승하기 좀 힘들다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VLMAP 같은 경우가 만약에 35 이하면 1년 뒤에 4.1%, 그리고 한 5년 평균으로도 역시 한 4.8% 정도로 굉장히 좀 낮은 성장이 예상되고, 만약에 이렇게 VLMAP가 100이 넘게 되면은 100 이상이 되면 이제 연간 두 자릿수 성장률이 계속해서 좀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나 현재 이제 VLMAP의 어떤 지수를 본다면
이 왼쪽에 아니, 오른쪽에 초록색 아래 부분에 있는 이 50 미만 현재 한 35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낮은 수치가 예상이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향후 좀 주가가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과거에 100이 넘었을 때는 최근에 가장 100이 넘었던 그 순간은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0년 4월에 주가가 대폭 하락했을 때의 모습으로 그 이후 정말로 실제로 주가가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한 모습이 있었는데 반대로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이 VLMAP가 낮았던 순간은 이제 2021년 말로 그동안 굉장히 많이 상승했고 또 그 이후에 2022년부터 이제 하락장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만큼 이렇게 기술적인 지표로 봤을 때는 현재도 조금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타벌 그 캐피탈 매니지먼트는 지금 오히려 매도하고 VLMAP가 85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좀 훨씬 저렴하게 이렇게 S&P 500을 살 수 있다라고 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는 조금 이제 향후 좀 주가가 약간은 상승하더라도 크게 상승하지는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염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이제 테슬라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제 테슬라만 좀 전기차 보조금을 좀 제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소식 때문에 현재 이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미국 연방 차원에서 이렇게 전기차 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더라도 캘리포니아 주는 자체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좀 해줄 것이다라고 전했는데요. 다만 이제 전기차 좀 제조업체를 지원할 때는 좀 규모가 작은 전기차 제조업체만을 지원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테슬라가 좀 제외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한 소식과 함께 현재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자신의 X에 과거 트윗이었죠. 이 X에다가 자신이 이렇게 테슬라를 좀 제외한 것은 자신을 이렇게 좀 그러니까 조금 약간 망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며 전반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심기를 명확하게 드러냈고 또한 이 외에도 다른 X에서 이제 이건 미친 행동이다, 인세인하다라고 평가를 하며 굉장히 좀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소식에 따라 UBS 같은 경우는 만약에 크레딧이 사라지면 좀 추가적인 가격 인하 조치가 필요할 수 있고 테슬라가 그러면 추가적으로 인하를 하게 된다면 수익 마진이 이렇게 좀 흔들릴 수 있다라며 이렇게 우려를 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한편 이제 테슬라가 현재 많이 판매하고 있고 또 생산 기지까지 있는 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전기차를 35%나 생산을 하고 또 10만 명당 이 왼쪽에 보이시는 이 그림 같은 경우 10만 명당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비중인데요. 현재 이제 10만 명당 거의 3천 명 수준으로 유일하게 검은색으로 가장 많이 전기차를 구매하고 있고 또한 미국에서 또 가장 많이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전체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의 어떤 리테일 세일즈가 21%나 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는 이제 전기차 기업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서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것을 좀 제외하게 된다면 역시 좀 큰 어느 정도 분명히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살펴볼 세 가지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어제 이제 알파벳의 주가가 향후 5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 업로드가 되었는데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상으로 오늘 장 시작 전까지 살펴볼 소식 세 가지. 첫 번째는 이제 바클레이즈의 S&P 500 목표가 인상 소식. 두 번째로는 이제 마켓워치의 내년 2025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생각보다 크게 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소식. 세 번째로는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 테슬라에게만 혹시 전기차 보조금을 좀 배제할 수 있다라는 소식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미주미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소식 이외에도 특징주나 다양한 뉴스들이 포함된 미주미 마감시황,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인 미주미 주도주, 테크니컬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 미주미 매운맛, 골든크로스 종목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미국 주식의 미치다를 검색해 주시면 프리미엄 콘텐츠를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구독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미국 주식의 미치다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가 나오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과 함께 오른쪽 상단에 구독하기 버튼이 있으니 이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상세 보기를 보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하러 가기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이제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이 가능합니다.